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 반성하겠다, 쇄신하겠다, 다시 일어서겠다 얘기를 했는데 혁신안 나오고 개혁안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지, 방향은 맞는지,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볼까요?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휠체어 타고 이렇게 출근하셨어요? 예, 한번 체험했습니다. 근데 뒤로 꽈당 넘어지셨더라고요. 예, 보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가는데 네. 거기가 완만하게 경사가 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딱 걸리더니 그냥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숙한 탓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아무튼 네, 장애인의 안전 위험.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도시 환경이 아직도 남아 있다. 네. 예. 많이 나아졌고 많이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그렇더라고요.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도 그렇게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살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지하철 타십니까? 평소에는 잘 못 타요. 자주 못합니다. 네. 사실 이동해야 될 일이 많아서 네. 자동차 이용하죠. 자, 민주당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에선 패배했고요. 자, 민주당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될 과제는 무엇입니까? 당 자체도 혁신해야 될 터인데 네. 당 자체의 혁신 과제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당의 서민성, 현장성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결국 민심에서 멀어진 탓이거든요. 예. 저희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계속 표방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런 서민성, 현장성을 많이 잃어왔지 않았는가. 그 결과로 대선에 패배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개혁 과제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여러 안을 내놨는데 네. 그런데 기사는 또 이게 도리도리 금지만 나왔어요. 예. 네. 그 왜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의 내용 또 정책 공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발표할 때의 태도와 자세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네.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썼던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언론이 좀 다소 상업주의적으로 네. 보도한 측면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을 조롱한 거다라고 네. 저쪽 보도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죠. 발끈했는데 공연히 그냥 신경질을 부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리도리라고 쓰면 다 윤석열 당선인을 생각하지요. 아니 글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는 태도와 자세도 대단히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그런 도리도리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에게 지적을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자세와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런 내용이 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당 내외에서는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유력한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여준 것은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정말 경쟁력이 있느냐 네. 또 시민들을 설득할 후보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죠. 네. 또 대선 과정에서 86 용퇴론에 화답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본인인데 금방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출마 명분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송영길 대표의 출마 의지 표명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살아났다. 네. 그래서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최고 자산들이 다 나와서 네. 정말로 서울 시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판단해서
공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자산들은 누굽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최고 자산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분들이 다 우리 당의 간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서로 출마를 해서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도 경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저는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민의 여론, 당원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얘기하시는 겁니까? 거기도 검토할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나와서 경선하면 관심은 가겠네요. 누가 될지, 그리고 또 경쟁력도 체크해 보고요. 대통령 후보 경선만큼이나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경선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당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다 밟을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당이 분열되거나 당원들이 서로 반목하게 되면 어쩔 것인가 하는 고민은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경선 안에서 지금 친명, 친이, 친문 이렇게 다 갈리는 것도 그것도 경선 과정에서는 그게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고요. 네. 당원의 여론과 국민의 여론, 시민의 여론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도부가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서울시장 구도가 어떻게 짜지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선거 판도가 달라지고 향후 전국도 달라질 거니까. 예, 서울시장 후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8977님 같은 편이라도 네 밥그릇 넘겨보면 으르르릉 이거 고쳐야 지방선거 전망 밝습니다. 얘기합니다. 0388님은 진성준 잘한다. 나도 정치권에서 휠체어 체험 한번 해보라고 정말 건의하고 싶었는데 정말 잘했어요. 얘기합니다. 8094님이 구시대적인 민주당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겁 많은 분들은 뒤로 가고요. 물러나고 지금은 젊은 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또 젊은 피 많이 이렇게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고 그럴까요? 최대한 많이 공천하려고 당의 공천 룰, 경선 룰 뭐 이런 것을 다 손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느냐와는 별개로 지금 뛰고 있는 젊은 피들에게는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고 네. 또 젊은 청년으로서 갖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가산점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전략 공천도 하고 하는 방안들을 10분 강구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하겠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지금도 외치고 있는데 농성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네. 아니 민주당이 그냥 정치개혁하겠다고 하고 마음 먹고 그냥 하면 되지 왜 농성하고 있습니까?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거법은 다수 의석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른 법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야 똑같은 법이죠. 하지만 게임의 룰, 네.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법인 만큼 여야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렇게 여야의 합의를 어겨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는 헌정사에서 극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번이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는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렇죠? 예. 소선구제, 다당제 다당제로 가서 이제 조금 힘이 약한 당도 이렇게 정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의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치의 다원주의, 다원성을 어떻게 실현하고 보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지금은 당장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늘릴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의 수를 다수로 하자. 네. 3명 내지 5명까지 한꺼번에 뽑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종 개혁 입법도 속도를 냅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한 달 만에 또 검찰 개혁안 낸다고 하냐 이런 또 반론도 있어요.
저희들이 그간에 172석, 180여 석에 가까운 의석으로 의회 독재를 해와주지 않았냐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에 시달려 왔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법안들도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강행하지 못하고 네. 또 더구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미루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볼 때가 아니다. 대통령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그런 사유 때문에 자꾸 중요한 개혁 법안들을 처리를 미루게 되면 어느 세월에 하겠는가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도 합니까? 대장동 특검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전 대표가 민주당이 긴 터널에 있는 것 같다. 입구에 서 있다 하면서 민주당을 걱정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걱정하는 지지자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이 지방선거 이길 수 있겠어? 그리고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빨리 태세를 전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직 임전 모드를 해체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당도 빨리 태세를 정비해서 이렇게 국민에게 부응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성과 현장성을 회복해서 민주당의 역동성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모르는 노력 지금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믿어도 되는 거죠? 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수석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